자, 비트입니다. 저번 시간에 종속 접속사 뭐 하면서 종속 접속사가 뭐니, 뭐 접속사가 어떤 개념이니 하고 또 앞에 저번 시간에 뭐 when하고 while, 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좀 봤는데 이번에는 before랑 after. before랑 after를 모르는 애가 어디 있겠냐고. before가 뭐뭐 전에, after가 뭐뭐 후에 이렇게 쓴다고 다 알겠지만 어쨌든 before랑 after를 시험이 잘 나와요. before 쓸 자리인지 after 쓸 자리인지 그런 거 물어보는 게 1학기 말 또는 2학기 초에 내신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데 before 써야 될지 after 써야 될지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 해석하는 순서를 해석하는 방식을 몰라서 이 문장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렇게 I usually ask the price before I buy something 이렇게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하겠어? before란 접속사부터 해서 before I buy something 내가 뭔가를 사기 전에 I usually ask the price 내가 보통 가격을 물어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애들이 이런 것들을 내가 뭔가를 사기 전에 보통 가격을 물어본다 이렇게 하지 않고 before 이렇게 해서 before 접속사 뒤에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내가 가격을 묻기 전에 보통 물건을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before를 쓸지 after를 쓸지 전혀 감을 못 잡는 애들이 많이 있어. 여기서 만약에 밑에 문장도 똑같지. You can exchange these shoes 하고 you wear them 이렇게 비워놓고 이렇게 하고 중간에 이 after 들어갈 자리를 만약에 비워뒀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after를 쓸지 before를 쓸지 그런 거 하면 딱 봐도 해석해보면 You can exchange these shoes. 네가 이 신발을 교환할 수 없다. You wear them. 그 신발을 신는다. 아, 그러면 딱 봐도 신발 신고 나서는 이 신발을 교환할 수도 신고 나면 자 교환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겠다 해서 아, 신고 나서 after가 들어갈 자리가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것 같아도 여기에 after나 before를 쓰라 그러면 여기에 before를 들른 조건은 뭐 신발을 신기 전에 교환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이 이치에 맞지 않는 어떤 이 논리에 맞지 않은 그런 글인데도 여기에 before를 쓸지 after를 쓸지 구분을 못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도 훈련이고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건데 훈련이고 연습을 도통 안 해보니까 뭐 학교에서 과제 내주는 것도 별로 없고 내주는 과제조차도 전혀 신경 안 쓰고 안 해가는 분들 어떻게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이래저래 내주는 과제를 안 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전 아직도 중학교 1학년 다른 쌤들 잘 생각 안 나는데 중학교 1학년 담임 쌤은 아직도 생각나. 뭐 머리를 거의 한 반은 벗겨주신 수학쌤이었는데 난 되게 무서웠어. 알고 보니까 지금 나중에 생각해 봐서는 뭐 무서운 쌤이 아니고 우리한테 되게 관심이 많았던 쌤인데 그래도 너무 무서워서 중학교 1학년이니까 그 쌤이 뭐라 하는 말들을 안 지킨다? 뭐 숙제 해오라 하는 거 안 해온다? 그런 건 상상도 못했는데 요즘 아니 대놓고 그거 왜 내가 해야 되냐고 숙제 내주면 아 이건 뭐 해갈 필요가 어딨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애들이 많던데 뭐 상관없어 뭐 그렇게 해서 내주는 걸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든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를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냐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나중에 빌어먹고 살아도 절대 남 탓하지 마. 자 어쨌든 간에 before가 이 after나 before는 접속사로 쓰이기도 하고 전치사로 쓰이기도 해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뒤에 오는 게 뭔지, 뭐가 오는지 보면 돼. 왜? 접속사는 뒤에 뭐가 온다고?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완전한 문장이 뒤에 와요. 그러니까, after는 before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 이것처럼, I buy something, 주어 동사 있는 문장, you wear them,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이죠. 그럼 이때는 before나 after가 다 접속사예요. 그렇지만 이것처럼, I do homework after dinner, 이렇게 적혀 있으면, dinner라는 이 단어 하나가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after가 전치사인 거예요. 전치사. 그래서 after가 또는 before가 아니면 다른 어떤 단어들도 좀 이렇게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그런 거 구분하는 어떤 뭐 문법 문제도 나오기도 하니까 결국은 뭐 뒤에 봐서 after는 before 뒤에 봐서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이 있다 없다. 물론 이것도 말처럼 되게 간단한 게 아니죠. I buy something 이렇게 적혀있어도 여기에 I가 주어고 buy가 동사인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애들도 많이 있어. 주어니 동사니 그런 어떤 개념 자체도 전혀 생각이 안 들고 전혀 그런 개념 자체도 모르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접속사고 주어 동사가 없으면 전치사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죠. 자 어쨌든 문제 보면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가야 된다. It gets dark 밝다, 어둡다 이런 명한 나타낼 때 쓰는 또 빈칭 주어있죠. 그래서 따로 해석해 주진 않죠. It gets dark. 어두워지기 전에 하니까 여기 before를 써야 되겠죠. Before it gets dark. 해야지 어두워지기 전에 we should go home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밑에는 이 차를 마시고 나면 뭐뭐 하고 나면 after를 써야 되겠죠. After
you drink this tea. 이 차를 drink 하고 나면. 그래서 여기 접속사 뒤에부터 이렇게 해석해야 돼. Before it gets dark. After you drink this tea. 이렇게 해석해야지 왜 이렇게 해석을 이상하게 하냐고. 그 다음, 내가 장을 보러 갈 때, 뭐뭐 할 때면, 뭐뭐 할 때 하니까 이게 지금 when이라는 저번 시간에 봤던 그 접속사 쓰면 되겠죠. When I go shopping. 내가 쇼핑 가기 전에, I buy. 내가 좀 쇼핑 가기 전에 한다. 쇼핑을 갈 때면, I buy too many things. 쇼핑 가면 너무 많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뭐, 오히려 차라리 요 근처에 있는 마트나 아니면 편의점 가서 뭐 사는 게 더 경제적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뭐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대량으로 사서 오히려 더 낭비를 한다고. 뭐 그것도 사람 상당 뭐 자기 개취. 자, 나는 크리스가 외국으로 가기 전에, 뭐뭐 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 before를 쓰겠죠. Before he goes abroad. 이거 크리스죠. 크리스가 해외로 가기 전에 I wanna see Chris. 크리스를 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밑에도 그녀는 잠을 자고 있는 동안, 뭐뭐 하는 동안 할 때 저번 시간에 접속사 while 봤었죠. While she was sleeping. 잠을 자고 있는 동안 she dreamed of a pig. 돼지 꿈을 꿨다는 거. 복권 사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1번 같으면 어떻게? 우리는 해가 지기 전에 도착했다. 이렇게 장문을 하라 그러면 전혀 뭐 이해를 못하는 애들 많이 있어. 우리가 도착했다 해서 we arrived. 뭐 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하니까 이때 이제 접속사 before를 써서 before the sunset.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we arrived. 우리가 도착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we before arrived 이상하게 적는 애들도 많다고. 팀은 저녁을 먹고 나서 잠들었다. 뭐 먹고 나서 after 쓰라는 거죠. 일단 팀 fell asleep. 그래서 팀이 fell asleep. 잠이 들었다는 소리예요. fall asleep이 잠들다 하는 동사고죠. fall이 뭐 fall의 과거예요. 잠이 들었다. 뭐 하고 나서 after he had dinner. 저녁을 먹고 나서 이런 식으로 after he had dinner. 저녁을 먹고 나서 Tim fell asleep 이렇게 써야 돼.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부사절이고 이게 종속절이고 여기 Tim fell asleep 이 부분이 또 주절이 되는 거죠. 저번 시간에 주절, 종속절 이런 거 봤잖아. 자, 내가 읽고 난 후에 그 책 좀 빌릴 수 있을까? Can I? 내가 빌릴 수 있을까? borrow the book. 그 책 빌릴 수 있을까? 라는 거. 그 책. Can I borrow the book? 그 책 빌릴 수 있을까? 뭐 하고 나서 네가 읽고 난 후에 after you read 하고 책을 이치로 받아서 after you read it 하면 되겠죠. 그러면 after you read it 네가 그 책 읽고 나서 Can I borrow the book? 내가 그 책 빌릴 수 있을까? 이거를 막 after I borrow the book 이렇게 막 적는 애들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어디다가 after나 뭐 before나 뭐 when이나 이런 접속사를 어디에 써야 될지 잘 생각하고 적으라고. 그게 말로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문장을 자꾸 적어보고 문장을 만들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 수학 문제도 지 개념적으로 알고 있으면 뭐야? 많이 풀어봐야지. 풀어봐야지 그게 적용도 시키고 이걸 푸는 방식도 아는 거지. 뭐 물론 뭐 그런 것 풀어보지도 않는 애들이 수학적 개념을 이해할 리도 없지만 어쨌든 간에 자꾸 이렇게 적어봐야 돼. 영어도. 너는 너무 늦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치과에 가야 된다. you 뭐뭐 해야 된다니까 should 해서 you should go to the dentist. 이렇게 하면 네가 You should go to the dentist. 치과에 가야 된다는 소리죠. 뭐 하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해서 before 뭐 it is too late. 너무 늦기 전에 before it is too late. 너무 늦기 전에 you should go to the dentist. 치과에 가봐야 된다. 이런 문장을 만들기가 중학교 1학년이 당연히 어렵지. 어려운데 이런 문장을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해봐야지. 그래야지 before를 여기에 쓸지 뭐 아니면 어떤 다른 데다가 막 쓸지 그런 게 구분이 되지. Before it is too late. 너무 늦기 전에 you should go to the dentist. 이렇게 부사절을 문장 앞으로 이렇게 빼서 before it is too late, you should go to the dentist. 이렇게 써도 돼. 부사절 이렇게 주절 뒤에 써도 상관없고 앞으로 빼도 상관없다고. 내가 저거를 만났을 때 그는 나에게 자기 전화번호를 줬다. 그렇게 하면 he gave me 뭐 나한테 뭐 줬다고 his number
그의 번호를 줬다는 거예요. His number. He gave me his number. 그가 자기 전화번호를 줬다는 거. 뭐 했을 때? 내가 어제 그를 만났을 때에서 when, 뭐뭐 했을 때 when, 써서 when I met him. 어제, yesterday. 이렇게 쓰면 되겠죠. When I met him yesterday. 그렇게 쓰면 내가 어제 그를 만났을 때 when I met him yesterday 이런 어떤 종속절이 되는 거예요. 그때 he gave me his number. 그가 나한테 자기 넘버를 줬다. 번호를, 전화번호를 줬다. 이렇게 해서 이런 5번처럼 이렇게 좀 짧지 않은 이런 문장을 주절, 부사절 이렇게 구분해서 만드는 게 당연히 어렵지만 이런 걸 해봐야 된다고. 안 해보고 저절로 알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어. 많이 적어보고 많이 풀어보고 그래야 되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어떻게 쓰면은 정말 우리말로 내가 어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나에게 전화를 그러니까 내가 어제 그를 만났을 때라는 이 부분을 문장 앞으로 빼도 상관없어. 지금 이거 he가 앞에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주절하고 종속절을 뒤로 넘기거지만 앞으로서 when I met him yesterday he gave me his number 이렇게 써도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첫 단어가 he가 아니고 만약에 뭐 when이 적혀 있다고 하면 when이라는 이 종속절을 먼저 앞에 써서 when I met him yesterday, he gave me his number 이렇게 쓰면 되니까 주절 종속절 위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before나 after에 대해서 적는 거 나오면 정말 옛날부터 before나 after를 적으면 이거 간단한 거 왜 before 쓸 자리지 after 쓸 자리지 아니면 when이나 why를 쓸 자리지 왜 모르겠냐고. 근데 이런 거 요즘 모르는 애들 너무 많아. 좀만 생각해보면 정말 아까 이게 봐. 뭐뭐 하는 동안 그녀는 잠을 자는 동안에 되짚고 뭐뭐 하는 동안이니까 그 배운 접속사 중에서 while 뭐뭐 하는 동안 쓰면 될 텐데 그 while이 생각이 몇 개 진짜 when, while 그리고 오늘 before, after 이렇게 4개밖에 안 되는 걸 배웠는데 그 4개 중에서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인지 그걸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진짜. 그렇다고 정말 애가 멍청하고 뭐 이해력이 많이 딸리고 그런 것도 아닌데 정말 보기에 똘똘해 보이고 뭐 말하는 거 보면 전혀 뭐 자기 표현을 하는데 뭐 주저함이나 아니면 좀 어색함이 없이 잘 하는데 막상 문제를 보면 이런 거 why를 써야 될지 when을 써야 될지 뭐 before를 써야 될지 틀려. 왜 틀릴까? 그만큼 관심이 없고 집중을 안 한다는 거죠. 애들 요즘 애들 너무 실수 많이 하거든요. 정말 실수도 말 같지 않은 실수들 정말 안 해도 될 그런 실수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긴장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학교에서 뭐 하라고 외우라고 하든가 학교에서 과제를 내준다든가 뭐 하라는 것도 뭐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걸 내가 왜 하냐고. 내 새끼 같았으면 내 아들내미나 딸내미 같았으면 밥도 안 먹이겠는데 뭐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나 이런 걸 내가 왜 해야 되냐고. 뭐 안 해도 상관없지 않냐고. 뭐 안 하는 애들 많은 것 같은데 주변에. 그래서 뭐 내가 일 잘해서 뭐 수행평가 점수를 몇 점 받든지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애들. 왜 학교에서 주는 그 내신 성적은 시험 중간고사는 기말고사가 다가 아니에요. 중간고사는 기말고사는 한 40% 정도 들어가. 40%. 나머지 그럼 60%는 뭔데? 그건 학교 수행평가 내주는 거. 학교에서 하라고 과제 내주는 거. 그 수행평가 또 뭐 출석 그리고 수업에 듣는 태도 뭐 이런 것들이 다 한 60%는 또 그런 거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60% 수행평가나 뭐 학교에서 하라는 거, 수업 듣는 태도, 그리고 진짜 학교에 빠지지 않고, 당연히 뭐 기본적인 거지만 학교에 내일 빠지지 않고 오는 거, 그런, 이런 모든 것들 60%는 기본적으로 받아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쳐서 그 점수에 따라서 정말 이제 뭐 순위가 석차가 정해지는 건데 요즘은 이 60%라는 기본적인 것들 못 받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도 못 받는데 학교 시험을 잘 쳐가지고 성적이 좋게 나오겠어?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학교에서 하라는 어떤 수행평가 과제나 이런 것들을 먼저 악착같이 해가는 그런 마음가짐.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는 가야 된다는 생각. 뭐 좀만 몸이 아프거나 머리 아프거나 아니면 학교 가기 싫으면 땡깡 피우는 애들. 정말 예전에는 정말 볼 수 없었던 그런 유형의 꼬맹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많아.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저는 학부모들한테 전화하면서 왜 애 학교에 안 보내시냐고. 오늘도 학교 갔다가 뭐 오전만 하고 집에 갔다 그러던데. 그래서 실컷 잘 놀다가 갑자기 뭐 오전만 하고 집에 갔다 그러던데 왜 애를 자꾸 그렇게 학교도 조금 아프다 그러면 안 보내고 학교에서도 툭 하면 그렇게 조퇴를 시키냐고. 그거 진짜 애가 정말 아파서 그러면 저도 이런 전화 안 할 텐데
분명히 멀쩡해요. 멀쩡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 잘 놀고 그러는데 학교 가서 지내는 건 싫어. 근데 그걸 누가 그걸 못하게 해줘야 돼. 부모가 그걸 못하게 학교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렇게 애한테 정말 인식을 지켜줘야 되는데 맨날 애 편을 들어주니까 애가 학교를 밥 먹듯이 이제 일주일에 최소 한두 번은 학교를 빠져먹어. 그게 그런 어떤 태도로 학교를 다니는데 성적이 나오겠어. 웃기죠. 감히 그런 건 상상도 못했을 거잖아. 근데 요즘 중학교 1학년들은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 학교 가서도 개판치고 좀만 지가 뭐 좀 공부하기 싫으면은 양호실 가든가 아니면 쌤한테 가서 나 머리 아프니까 조퇴 시켜달라고. 그러면 요즘 학교에서 조퇴 잘 시켜줘. 가 이렇게 해줘. 괜히 남아라 하고 또 뭐 그렇게 또 나중에 전화 와서 학부모가 우리 애가 아픈데 아프다 그러는데 왜 조퇴 안 시켜주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부모들이 많아서 그냥 보내줘. 그러다 보니까 애새끼들이 이제 겁이 없는 거지. 지금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학교도 안 가고 하기 싫으면 학교에 갔다가도 언제든지 조퇴해서 나오고 그런다니까요. 여하튼 이런 기본적인 것들 before나 after나 when이나 이런 거 적는 거 좀만 해석해 보면 충분히 여기에 뭐 들어갈지 아는데 그거마저도 틀리니까 그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당연히 못 풀겠죠. 그러니까 이런 접속사 before나 after 쓰는 것들 충분히 잘 할 수 있어야 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거에서부터 틀리면 안 돼요. 꼭 잘 알고 있어야 돼. 뒤에 문제를 조금 더 볼까 말까. 조금 요거 before나 after 말고 이 다른 접속사 2개만 더 보고 그러고 나서 오늘 여기까지 요것만 짧게 하기는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좀 더 보면 자 이런 접속사 because나 if나 이런 접속사도 많이 보는 거야. because 뭐뭐 때문에 라는 소리 뭐뭐 때문에 if는 또 왜 만약 뭐뭐 하면 이라는 표현으로 얼마나 많이 보는 말이야. 그래서 because나 아니면 if 같은 접속사도 쓸 줄 알아야 되겠죠. 특히 여기도 보면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저번 시간에 when 할 때도 넣었지만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끄는 절에서는 뭐 미래를 안 쓰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해서 미래일도 현재로 나타낸다는 거. 이것처럼 if it rains 이렇게 현재를 써야지 if it will rain 쓰면 이게 지금 더 확실하게 따지면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이렇게 하면 if it 뭐 날씨 내린 것 같을 때 빙칭주어 it을 쓴다 그랬죠. if it will rain tomorrow 이렇게 보통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will rain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왜? 날씨나 나타낼 때 그러니까 if 만약 뭐하면이라는 어떤 조건을 나타내는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이렇게 미래를 안 쓰고 현재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it 빈칭주어가 3층 단수니까 현재로 여기 rains라고 if it rains tomorrow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죠. will rain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안 쓰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거. 그거 꼭 알아둬요. 뭐 뜻 because의 뜻이나 뭐 if의 뜻은 당연히 알 거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때, 즉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에서는 미래를 나타내더라도 현재 시를 써서 미래를 나타낸다는 거. 미래 안 쓰고 현재 시에 쓴다는 거. 요거 앞으로 엄청 자주 나올 문법이니까. 자, 알아두고 이제 문제 보자고요. 뭐만 하기 전에, 잠들기 전에 하니까 여기 당연히 before를 쓰겠죠. Before I go to bed. go to bed가 잠들다 하는 거죠. 내가 잠들기 전에 I set the alarm. 알람을 맞춘다. 그러면 여기는 교통체증이 심했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라고 쓰니까 여기 because를 쓰겠죠. because the traffic was bad. 트래픽 교통이 나빴기 때문에는 그러니까 교통체증이 심했기 때문에 양치질을 한 후에 뭐만 후에 brush your teeth 양치질 brush your teeth 뭐만 후에는 거기 after 쓰겠죠. after she brush her teeth 양치질 하고 난 후에 she doesn't eat anything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 밑에는 일자리를 받아들인다면 뭐만 한다면 이런 소리는 그 if를 써요. if you accept가 받아들인다는 소리죠. if you accept this job 일자리를 받아들이면 you will start work tomorrow 내일부터 일을 시작할 거다 할 수 있을 거다. 자 밑에도 같은 뜻이 되게 자 갈라한의 말을 이용해서 라고 되어 있죠. 그녀는 영화가 재미없어서 집에 가고 싶었다. She wanted to go home. 집에 가고 싶었다. 왜? 뭐뭐 때문에 해서 because를 쓰겠죠. 뭐뭐 재미없어서 뭐 하기 때문에 해서 because the film 영화가 어때서 앞에 주절이 이렇게 wanted 과거니까 여기도 동사 왜 여기다가 interesting 요것만 쓰면 안 되고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오는 문장이 와야 된다 그랬으니까 the film 영화가 주어로 쓰면 동사 영화가 앞에 주저리 동사가 wanted 이렇게 과거니까 여기도 과거로 영화가 뭐 재미가 없어서 interesting 재미있는 이란 줄이잖아. 그래서 the film was not을 줄여서 이제 wasn't 쓰면 되겠죠. 두 칸밖에 없으니까 wasn't interest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because the film wasn't interesting 그 영화가 재미가 없어서 she wanted to go home 집에 가고 싶었다. 밑에도 네가 일찍 떠나면 그들이 they will disappointed 실망할 거다. disappoint 실망시키다는 동사죠. they will be disappointed 실망할 거다. 일찍 떠나면 뭐하면이라고 쓰니까 여기도 뭐하면이니까 if죠. if you leave early 이걸 네가 일찍 떠나면 해서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떠날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뭐 만약에 미래로 will leave 이렇게 쓰면은 틀려. 왜? if 만약 뭐하면이라는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안 쓰고 현재가 미래를 대신하니까 if you leave early 네가 일찍 떠나면 they will be disappointed 실망할 거라죠. 그 밑에도 그런 몸이 좋지 않아서 결석했다. absent가 결석한이라는 형용사. 그래서 he was absent 결석했다. 왜? 몸이 좋지 않아서 뭐뭐해서 해서 because 접속사 쓰면 되겠죠. because he 앞에 줄이 이렇게 was 과거니까 feel의 과거에 있어서 he felt 근데 있으니까 이 부정으로 써요. 몸이 좋지 않아서라니까 if he 뭐 부정이니까 여기선 시제가 앞에 과거니까 didn't feel well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일반 동사 부정은 don't나 doesn't나 didn't 쓰고 뒤에 동사 원형이잖아. 앞에 줄이 이렇게 주절이 과거니까 여기도 didn't라고 과거 일반 동사 과거 체제를 부정하는 didn't라는 조동사에 써야 되겠죠. 그래서 he wasn't absent because he didn't feel well 이렇게 하면 그가 몸이 좋지 않아서 he was absent 결석했다. 그 밑에도 당신이 배가 고프다면 뭘 좀 먹읍시다. Let's eat something. 뭘 좀 먹자. 이런 말이 뒤에 있고 배가 고프다면 if를 써서 if you are hungry 이렇게 쓰면 되겠죠. If you are hungry 네가 배가 고프다면 if you are hungry 이거를 if you hungry 그렇게 적는 애들도 많이 있어. 문장이 되려 그러면 왜 문장 일형식이 주어랑 동사가 일형식이라고 주어랑 동사가 있어줘야 돼. hungry는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예요. 형용사. 왜 이거 hungry 뜻을 말해보라고는 배고프다라고 마치 동사처럼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배고프다가 아니고 hungry는 배고픈이라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5번도 내가 운전면허증을 딴다면 뭐만 한다면 이라고 if를 쓰겠죠. 여기 뭐 내가 차를 살 텐데 이렇게 한 거서 뭐만 하면 if I get 뭐 일단 if I get a driver's license 이렇게 쓰면 되겠죠. driver's license가 운전면허증, license가 면허증 같은 거죠. if I get 이렇게 왜 미래가 아니고 현재 즉 뭐만 한다면 아직 운전면허증을 딴 게 아니라서 나중에 딸 거라고 해서 if I will get 이렇게 미래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will get으로 이렇게 미래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현재로 써서 if I get a driver's license 이렇게 하면 내가 면허증을 딴다면 이라고 조건의 부사절이 되는 거. 마지막으로 6번 나는 안경이 없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 I can see well 잘 보이지 않는다. 안경이 없어서 뭐뭐 하기 때문에 because라는 접속사를 쓰면 되겠죠. because I 뭐 앞에 주절이 이렇게 현재잖아. I 뭐 don't have 이렇게 쓰면 되겠죠. I don't have my glasses 안경이 없어서 because I don't have glasses 뭐 시제도 현재고 주어가 I 3층 단수도 아니까 일반 동사 부정은 don't 쓰면 되겠죠. because I don't have my glasses 내가 안경이 없기 때문에 I can see well 잘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이 부사절을 만들어주는 여러 어떤 접속사들 뭐 처음에 when이나 while 그리고 또 아까 봤던 before나 after 아니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because나 아니면 뭐 if 같은 이런 접속사들 기본 접속사인데 if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멍청한 고삐리들도 있어. 고등학교 1학년인데 if가 이거 해석을 if 그냥 뭐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가. 너무 한심하지 이런 건 진짜 뭐 어디 엄청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제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건 딴 거 없이 관심을 조금 더 가지는다. 이게 나한테 좀 진짜 필요한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서 눈에 익숙하게 해두라고. 이해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자꾸 보고 자꾸 듣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더 많이 되는 거니까 자꾸 보고 듣게 하면서 자꾸 눈에 익숙하게 두는 게 중요한 거. 좀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걸 하는데 너무 그렇게 대충 하지 말라고. 오케이? 오늘은 일단 이 접속사 여기까지는 보고 다음 시간에 이 종속 접속사 대체를 볼 텐데 그게 좀 중요한 거지. 요거 뭐 because and if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애들이 쉽게 얘기하는데 대 접속사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공하라고.